셀카 한 장 찍을까? Hi guys! 고나고입니다. 촬영용 드론 인문기를 찾는다는 질문에 거의 이견 없이 모두들 DJI 미니 시리즈를 추천할 텐데요. 작년에 DJI 미니 3 프로가 출시가 됐을 때 그때 센서 사이즈가 커지고 세방향 장애물 감지에다가 또 34분 비행 시간이라는 파격적인 스펙들이 막 들어오면서 완전 미니 시리즈가 인문기로서의 입지를 더 단단하게 하는 계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네 번째 미니 4 프로가 출시가 되면서 전작인 미니 3 프로를 좀 더 저렴하게 사서 입문을 하는 게 나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제 생각에는 입문기로서 필수 기능이 이번 네 번째 시리즈에 드디어 탑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떤 개선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도 오늘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아직은 드론이라는 게 모두가 관심 갖고 있는 제품이거나 또 흔하게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시리즈 중에서도 이 미니라는 제품군이 갖는 의미를 간략히 먼저 소개를 하자면 그냥 이름도 미니이다 보니까 DJI 드론 중에서 제일 저렴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저렴하게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DJI 미니 시리즈는 249g이라는 무게를 넘지 않게 만들려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덜어내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격도 저렴하게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국내의 경우도 250g보다 가벼운 드론은 모형 비행 장치로 구분이 돼서 별도의 드론 자격 없이 바로 비행해도 무관해요. 하지만 항공 촬영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에 신청을 해서 위험 요소들을 미리 사전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이 기준은 국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국가에서 250g 미만 드론은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을 해서 사전 등록도 필요가 없고요. 촬영까지도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기준점이에요. 그게 딱 이 250g으로 나뉘기 때문에 미니 같은 경우 규제 친화적인 모델로서 존재 가치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이런 이유로 실제로 해외 촬영 나갈 때도 미니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수단으로 함께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덕분에 소비자로서는 최고의 입문용 드론을 얻게 됐죠. 249g을 얘가 넘지 않기 때문에 촬영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비행 제한 구역 및 비행 금지 구역, 관제권, 고도 제한을 넘지 않는다면 비행 연습도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에 DJI 미니 시리즈는 사실 전부 비행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촬영용 드론이기 때문에 아무리 미니 시리즈라고 하더라도 얘는 훌륭한 촬영 원본을 만들어줘요. 센서 사이즈는 전작과 동일하고요. 여기에 HDR과 4K 100프레임 옵션이 이번에 추가됐는데요. 드론의 경우 워낙 화각이 넓고 또 필연적으로 노출 차이가 큰 하늘과 땅을 동시에 담을 일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나믹 레인지가 증가하는 게 가장 절실할 수밖에 없는데 4K 60프레임 HDR 촬영 지원이 되는 만큼 전작인 미니 3 프로 대비 영상에서 안부와 명부의 개조 표현이 개선됐어요. 특히 상업 촬영이 아닌 개인 기록용의 경우 이 드론을 이제 야간에 촬영하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왜냐면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허가도 일반적인 주간 비행 촬영 허가하고는 또 다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 드론 촬영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간이라면 미니 4 프로의 영상은 제가 평소 사용하는 미러리스와 얼마든지 섞어서 사용을 하더라도 이질감 없이 잘 붙고요. 특히 드론 푸티지는 화질과 선예도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 쉽게 보기 힘든 앵글, 좀 색다른 시선을 추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입문 레벨에서 우리가 이거를 쓰면서 미니라서 좀 촬영 스펙이 아쉽다 라고 느끼는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네 번째 시리즈가 입문기로서 더 완벽해진 이유가 촬영 스펙이 아니라 비행 안정성과 조작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기능은 바로 전방위 장애물 감지 센서가
탑재됐어요. 기존 미니 3 프로를 보면 세 방향, 전방, 후방, 하방 이렇게만 장애물 감지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드론 입문기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비행 안정성이고 아직 조작이 미숙한 경우가 당연히 많기 때문에 더욱이 그런 장애물 감지 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기능을 위해서 추가 장애물 감지 센서를 탑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만큼 무게가 무거워지고 또 그만큼 가격도 증가하게 되고 더 이상 입문용 드론이라고 하기에는 여러모로 애매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번에 정말 머리를 잘 썼다고 생각하는 게 센서의 개수를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센서의 감지 각도를 더 넓히고 방향을 사선으로 배치하면서 효율적으로 전방위 장애물 센싱이 가능하게 각도 설계를 했더라고요. 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 시야에 드론이 보이는 정도 안에서 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이게 쉽나? 입문기 때는 사실 막 바쁘잖아요. 이거 신경 쓰고 저거 신경 쓰고 막 촬영 목적이 또 있으니까 이 컨트롤러를 바라보다 보면은 드론, 기체 주변 환경에 뭐 어떤지 뭐가 있는지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장애물 감지 센서가 전방이라 가까이 접근하면 색이 변하면서 알려주기 때문에 입문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고 또 안전에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입문기로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이 이번에 딱 포함이 돼서 저는 일단 이 부분에서 이 미니 4 프로가 맞는 방향성을 갖고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잘 쓰고 있지만 아마도 DJI 드론 유저가 가장 많이 쓰는 기능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액티브 트랙이 이번에 엄청나게 편해지고 또 정확해졌어요. 전작인 DJI 미니 3 프로의 경우 전방위 장애물 센서가 없기도 하니까 액티브 트랙에만 맡겨두기도 좀 불안하기도 해서 제가 사용하는 용도는 거의 피사체 후방에서 직선으로 팔로우하는 정도로만 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전방위 센서가 포함이 되면서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액티브 트랙 360이라고 부르는 기능은 기존에 있던 추적 휠에서 좀 더 직관적으로 바뀌었어요. 피사체를 중심으로 360도 어떤 방향에서 촬영할지 앵글을 정할 수 있는데 간단히 추적 휠에서 드론의 위치를 정해주는 것만으로 가능하고요. 또 그 위치를 지정하면 이동하는 과정까지도 피사체를 따라서 선회하면서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전방위 액티브 트랙 기능은 이번에 가로뿐만 아니라 세로 촬영 시에도 지원됩니다. 사실 드론 입문하면서 이런 촬영을 직접 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드론 기체의 비행 조작을 하는 와중에 또 동시에 카메라 앵글 조작까지도 해야 되고 막 신경 쓸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숙련도가 쌓여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직관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게 만든 거 칭찬합니다. 정말 입문용 드론에 가장 필요한 기능이 아닌가 싶고 또 그 결과물도 되게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서 도저히 자주 안 쓸 수가 없어요, 이 기능은. 물론 이런 몇 가지 기능들만 좋은 게 아니라 사실 미니 4 프로는 가벼운 기체 덕분에 비행 시간이 34분인데요. 근데 이게 미니뿐만 아니라 매빅 시리즈 중에서도 상당히 긴 편에 속합니다. 만약 드론 비행 사정 면허가 있을 경우에는 대용량 배터리를 이용해서 최대 45분의 비행 시간도 가능한데 이거는 다른 상급기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행 시간이에요. 여기에다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네이티브 세로 촬영이 됩니다. 짐벌이 완벽하게 렌즈를 90도로 회전한 상태에서 동일하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장면을 완벽하게 세로 구도로 촬영할 수 있고요. 또 촬영용 드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끊김없이 안정적으로 연결되는 실시간 동영상 전송 기술인데 이게 기존 O3에서 O4로 버전업이 되면서 전송거리도 늘어나고 또 안정성도 증가됐더라고요. 풀 HD 영상으로 60프레임의 부드러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모든 순간이 영상으로 기록되는 촬영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 전방위 센서와 개선된 액티브 트랙으로 인해서 입문자가 드론을 처음으로 구입하고 사용할 때 그 진입 장벽을 정말 한참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기대가 됩니다. 또 그러면서도 유튜브에서 봤던 근사한 드론 촬영 결과물을 정말 누구나 촬영해 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도 꼭 입문자, 초보자를 위한 기체라기보다는 딱 상업용 촬영 전까지는 모든 용도에서 손쉽게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여러분 날씨도 너무 좋아지고 저는 정말 테니스 치기 너무너무 좋은 날씨라 요새 너무 신이 나는데 야외 테니스장이 보통 보면은 뭐 거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연과 더불어 되게 한적한 예쁜 곳에 있는 코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드라이브 갈 겸 서울 벗어나서 자주 이동을 하기도 하는데 얘 뭐 무게 부담 전혀 없고 저 차도 있겠다. 뭐 나갈 때마다 촬영 많이 해보려고요. 제가 앞으로 소소한 결과물들은 인스타 통해서 종종 공유하기로 하고 또 드론 관련 재밌는 소식 있다면 유튜브 영상으로도 준비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